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체코 원전 수주를 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오늘 그 체코를 공식 방문을 하면서 떠났습니다. 이 체코 원전이 나름대로 동유럽에서는 원전을 가장 먼저 지금 이제 발주가 나온 케이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수력원자력과 또 그 프랑스 전력청, 그다음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등이 이제 경쟁이 붙었는데 그중에서 웨스팅하우스는 일찌감치 이제 떨어져 나갔고, 이 프랑스 전력청이 EU 국가라는 이유로 같은 권역 내에 있는 나라라는 것 때문에 좀 유리한 고지를 점유했지만 워낙 가격이 비쌉니다. 그쪽은 30조 원 이상이고 우리는 한 24조 원에서 26조 원 정도로 제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가격 차이가 워낙 크게 나니까 뭐 볼 것도 없죠. 일단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우리나라 그 수력 원자력 그 컨소시엄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전기술과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 건설 등이 참여하고 있죠. 이 신규 체코 원전은 이 두코바니하고 테물린 중에 이제 요번에 나온 건 두코바니의 두 기인데요. 이거를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그러니까 수주를 해서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 해결료 공급까지 모두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설계 문제에 있어서 요번에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또 부딪히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UAE 때도 이 웨스팅하우스가 막판에 이제 이 아랍에미리트 쪽에 이슈를 제기하면서 미국 쪽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매출액 중에 꽤 큰 부분을 이쪽 설비를 사주는 걸로 해서 웨스팅하우스에 발주를 줬죠. 실제로 그래서 UAE 사업은 수익이 안 난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UAE에서 얼마 수익이 남았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기사가 안 나왔죠.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이제 원전 수출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 원전 사업은 국내에서 한빛 원전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벌 대기업과 우리나라 이제 이 원전 마피아라고 부르는 고위 관료들, 이 원전 관련 관료들이 세금을 도둑질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국내에서 해먹던 걸 이제 해외에 나가서 해먹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MB 때 그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좀 세련된 형태라고 할까요? 해외 다른 국가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러한 원전 수출을 통해서 이제 남겨먹으려 했는데, 여기에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끼어들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체코 요게 이제 최종 계약은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 2025년 3월에 본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돼서 이제 2036년에 이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죠.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약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가격들을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도 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성공 사례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죠. 일단 뭐가 됐던 체코 원전을 수주를 했으니까 이 한국 원전이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MB 때 이래로 처음 보여준 건데, 이게 이러한 그 사업을 말씀드리지만 원전 사업은 대표적인 세금 도둑질하는 사업 중에 한 가지라는 걸 알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체코 현지 언론에서 프랑스가 제시한 가격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그래서 체코가 남는 장사라는 식으로 많이 홍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격 덤핑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 원전에 대한 덤핑은 말 그대로 원전 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체코 현지 언론들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 기업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보다 훨씬 싼 가격에 원전을 수주해도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말이 쉬운 거지 그게 쉬운 말입니까? 이게 원전이 무슨 그 아이들 무슨 성냥개비로 만드는 이렇게 이 조립하는 거 뭐죠? 그게 블럭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원전이란 건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게 하루만 뭐 운전하고 말 게 아니라 30년 내지는 4, 50년까지도 장기간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서는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큰 정치적 이슈가, 외교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막판에 이제 이 지적재산권을 들고 나와서 이슈화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 그 UAE 때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난 2년 6개월 동안 대통령실에서 큰 소리 치는 것 중에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쉽게 이해한다면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 사우디와 최종 그 투표에서 우리는 119대 29로 졌죠. 그 직전까지, 투표 직전까지 우리가 이제 역전을 했다는 식으로 국내 언론을 통해서 막 언론 플레이 했는데, 끝나자마자 대통령 윤석열은 뭐 제일 먼저 한 게 재벌들 데리고 다녀서 저기 이 부산에 그 시장에 내려와서 이제 병풍을 친 게, 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뭐 집어먹으면서 이 재벌들 회장들을 병풍 친 게 이게 참 변명거리라고 그런 짓 했는데, 부산 사람들한테 이제 재벌들 회장이 니네 부산 지역에다 투자를 많이 해줄 거라는 식으로 이제 뉘앙스를 한 거지만 쇼한 거죠, 쇼. 그때 이유를 한 가지를 보면 뭐 100가지를 안다고. 이게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본사가 펜실베니아에 있는데, 이 펜실베니아는 미국에서도 스윙보트 중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선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고용 문제를 이슈화 시켰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들어줄 필요는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원천특허에서 지난해 윤석열이 미국 가서 미국 국빈 방문을 하면서 미국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미국의 원천특허를 인정한다고 해버리는 바람에, 그 바람에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가 기고만장해서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자, 요번에 나가면서 윤석열이 또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을 굳이 하고 나갔는데요. 이게 그만큼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이슈화되고 있고, 지난번 UAE 때 우리가 꽤 큰 돈을 뜯겼기 때문에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겁니다. 요번에 이제 윤석열은 김건희와 함께 이번에 체코에 출국을 하면서 19일부터 해서 22일까지 지금 3박 4일 동안 프랑스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체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뭐 공식 만찬도 하고, 뭐 말 그대로 이제 즐기다 오는 거죠. 대접받으면서. 왜냐면 막말로 이 두코바니 원전 이게 진짜 글로벌 호구짓 하는 짓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가 됐던 간에 UAE가, 그러니까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함께 등을 쳐먹어서 뭐 뜯어냈던 뭐 하든 간에 체코에 있는 원전 2기가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싼 가격에 2기를 설립할 수 있게 되니까, 뭐 그까짓 거 밥이야 뭐 비싼 거 대접해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이건 완전히 솔직히 말해서 이 웨스팅하우스에 우리가 지난번에 바카라 UAE 그 원전 때처럼 한 이렇게 10% 이상 띄워줄 경우에는 마진을 남기기 굉장히 어렵죠. 이게 뭐 부실 공사를 하기 전에는 마진을 남기기 어렵고, 부실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 원전에서 난 사고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웨스팅하우스는 이 손위에 진짜 그 말 그대로 이제 이 뭐가 됐든 간에 꽃놀이패를 딱 들고 있는 겁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이 고용 문제를 딱 이슈화 시키면서 웨스팅하우스는 최대한 많이 뜯어내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은 뭐 걱정 없다고 말을 하지만, 윤석열이 지금까지 이런 사업에 대해 제대로 이 사리분별 있게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것이죠. 자, 한전 기술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체코 원전의 그 설계 쪽, 즉 직접재산권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부딪히는 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설정된 이후에 주가가 별 볼 일 없게 움직이고 있는 건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지적재산권을 들고 나오면서 이슈화 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한전 기술이 먹어야 되는 몫을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는 그런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전 기술은
뭐 주식회사로 상장이 돼 있지만 공기업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것이고요. 여기 한전 KP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서도 이제 실제로 체코 원전을 건설할 경우에는 시운전과 정비를 맡게 되는데, 하지만 여기서 나온 수익들을 대부분 다 웨스팅하우스 쪽에다 넘겨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한전 KPS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날 수 있을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좀 의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다른 면이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공기업도 아니고 민간 기업이고, 요번에 이 체코 원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즉 수익을 얻을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회장뿐만 아니라 두산그룹 회장도 요번에 직접 체코에 갈 때 대통령 윤석열과 함께 요번에 날아갔죠. 그리고 이 체코 원전의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제어 예측 기술 시스템을 이제 개발한 회사인데, 우리기술도 당연히 여기에 수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리기술은 말 그대로 이번에 체코 원전을 수주하게 되면 지금 신규 원전 이것뿐만 아니라 신할 원전도 이제 새로 다시 또 이제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기술 같은 경우 일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원전 제어 예측 시스템은 이거는 거의 독과점이다시피 하기 때문에 우리기술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면 외국 기업과 해야 되는데 웨스팅하우스 거를 갖다 쓴다면 모를까, 그 웬만하면 한국 원전이기 때문에 그 계속 그 원전 제어 예측 시스템은 아마도 우리 기술 걸 갖다 쓸 가능성이 큰 거죠. 요번에 윤석열이 갈 때 요번에 4대 그룹 회장이 다 따라 나섰습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 이재용 회장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소송이 아직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정유선 회장 일가의 투자 관련된 수사를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때문에도 윤석열이 말하는 걸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재벌 회장들이 다 벌벌 떠나고 있는 거고, LG그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이 집안 싸움에 그 재산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SK 최태원 회장은 뭐 상위 회장이라고 하지만 지난번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도 그 투자금이 부족하다고 산업은행에서 그 이 대출을 좀 일으켜 달라고, 왜냐면 지금 거의 SK그룹은 이 산업은행이 대출해 줄 수 있는 동일인 한도에 꽉 차 있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를 좀 여유 있게 좀 더 대출을 일으켜 달라고 요청을 직접 할 정도로 SK그룹은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회사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벌 회장들이 대부분 다 이 윤석열한테 코가 꿰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벌 회장들을 동반해서 가는 것은 그만큼 이 체코로부터는 환영받을 일이죠. 체코는 요번에 만든 원전을 통해서 대규모 전기를 확보하게 되고, 이 확보된 전기를 갖고 대규모 공장을 가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대규모 공장을 유치해 줄 수 있는 건 우리 한국 재벌 대기업들이죠. 그런데 이런 한국 재벌 대기업들을 윤석열이 데리고 직접 체코에 가준다면 체코 대통령이야 쌍손들어 환영하죠. 왜냐하면 체코 사람들을 위한 체코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니까요. 근데 그만큼 해외로 우리 대기업들의 일자리가 빠져나가면 국내 일자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국내에 투자하기보다는 해외에 투자하도록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정책 때문에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국내 자본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는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 국내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재벌 대기업일수록 외부에서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데,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출 대금을 국내로 갖고 들어오지 않고 해외 법인에 그대로 쌓아놓고 있으면 국내에서는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전 관련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전 관련 중에 지금 당장은 체코에 방문한 것 때문에 이게 테마성 강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공기업 성격의 그 원전 기술이나 원전 KPS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의 이 이익을 띄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이 나긴 어려운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 우리기술 같은 민간 기업이 그나마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될 겁니다. 결국은 같은 원전 테마주 내에서도 차별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런 원전 테마주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